네, 오늘의 금쪽 같은 내 종목 출발합니다. 먼저 문자로 들어온 첫 번째 고민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 들어봤고요. 매수가 10만 5천 원. 2분기 실적도 양호한데 주가는 왜 그런지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예, 한미반도체는 글로벌 TC본도 최강자고 그리고 HBM4 공급망 관련해갖고 또 이제 맹활약을 할 수도 있는 기업인 것 같긴 한데 네. 스토리에 비해서 주가는 못 가고 있습니다. 이제 강재원 대표님, 한미반도체 네. 왜 못 가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미반도체가 앞전 TC본드 관련해서 거의 독점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독점 구도가 좀 깨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한미반도체와 더불어서 이제 다른 하나그룹 쪽에서 이제 같이 받겠다 이렇게도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말이 좀 많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을 나타내고 있는데, 앞으로 국내에서의 이제 입지 자체가 예전처럼 독점보다는 좀 낮아졌다, 이런 부분이 그동안 봤던 프리미엄이 좀 빠진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한미반도체 회사 자체가 이제 해외에 대한 매출 비중을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해외에 대한 매출이 보이진 않습니다. 아직까지 계약을 맺고 거기다 납품을 해가지고 실제 매출 비중이 해외 쪽에서 나타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시장에서 현재 프리미엄에서 더 주가를 주지 못한다 정도,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그런 생각 좀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가기에는 이미 실적이란 부분에서는 뭐 무난하게 나오긴 하지만 원래 주가 자체가 프리미엄을 받고 있었던 주가였기 때문에 이 실적 가지고는 추가 상승한다 이런 관점보다는 앞으로의 해외 수출 부분 이쪽에 커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미반도체가 뭐 굉장히 주가가 좋을 때는 굉장히 좋았었죠. 작년 같은 경우 이제 HBM 관련해서 뭐 TC본드 이쪽 다 독점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주가가 고밸류 평가 받고 계속해서 논란이 일어나면서 현재 주가가 아직까지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주가 자체가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더 보여줘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에서 추가적인 강세가 그렇게 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이제 10만 원 정도 라인대에서 12만 원 정도 라인대, 여기 정도는 한 차례 정도는 올해 연말 안에 충분히 하반기 안에 한 번은 나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시청자분께서 이 구간대에서 이제 정리를 하시는 쪽으로 가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근데 SK하이닉스가 이제 듀얼 벤더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면서 한미반도체가 좀 일감을 살짝 뺏기는 느낌도 있지만, 또 한미반도체의 주요 고객사 중에 하나가 또 마이크론이고, 마이크론이 HBM에 대한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저런 공급 계약 체결 뉴스가 나올 수 있고, 또 저사양 HBM 같은 경우에는 중국 기업들이 좀 잘할 수 있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중국 반도체 기업도 그 한미반도체에게 러브콜을 보낼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스토리도 좀 참고하셔갖고 좀 전략을 잘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매수가까지 왔을 때는 조금씩 정리를 해보자. 이렇게 전략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확인해 볼 텐데요. 이번에도 문자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삼성 SDI 들어왔고요. 매수가 20만 2,500원. 향후 전망과 매도 가격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거든요. 최근 들어서 K배터리 주요 그쵸. 기업들 투심이 지금 개선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뭐 전고체 배터리 글로벌 퍼스트모버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는데, 이강국 파트너, 삼성 SDI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장기적으로 보여야 할까요? 아니면 단기적으로 대응해야 될까요? 전 장기적으로 가졌으면 장기적으로. 좋겠어요. 네. 우리가 이제 선단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먼저 봤고, 그리고 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선호했었던 거는 또 셀 기업 안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주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삼성 SDI라든지 아직 뭐 시장에 상장된 건 아니지만 SK온이라든지 그 두 기업에 대한 역할은 저는 장기적으로 보셔도 좋다. 왜냐면은 일단 양사가 조금은 다른 향보긴 한데, SK온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공격적인 모습이 있고요. 삼성 SDI는 사실 그동안에 유럽향에 대한 매출 구조였는데, 이번에 사실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구조가 이제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거든요. 46파이 시리즈에 대한 이 시장 진출이 얼마 전에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 BMW 쪽에 이제 공급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본격적인 양산 체계로 간다라면은 수익성 개선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ESS 시장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한동안 전기차 캐즘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부진했을 때 그 빈 곳을 좀 메운 것은 ESS 소재 쪽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마진이 좀 개선되고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도 ESS 장치에 대한 부분들을 늘려갈 때 그 부분에 대한 소재 공급을 일단 국내형으로 했을 때는 삼성 SDI가 시장 점유율이 좀 상당히 높다. 이런 측면 본다라면은 다른 종목들에 대비해서 좀 가려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진가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들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네.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최근의 각도 상승은 상당히 좀 안정적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저는 이처럼 이제 정배열이 진행되는 초입 구간은 좀 더 긴 호흡으로 시작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일봉상의 위치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올라올 수 있는 상승 여력이 좀 충분할 것 같고요. 1차적으로 했을 때는 25만 원 라인 때까지는 쉽게 올라올 것 같고요. 네. 저는 좀 더 기간적인 흐름만 더 지켜본다라면은 35만 원 라인 때까지도 조금 우직하게 들고 가셔도 좋지 않을까. 물론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만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전기차 캐즘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제 완화될 수 있는 시점이라서 저는 올해보다 내년을 좀 바라보고 긴 호흡으로 들고 가시면 어떨까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뭐 AI 데이터 센터 미국에서 엄청 지금 짓고 있는데 여기에 연동돼 갖고 ESS 수요도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내에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산 ESS 배터리가 퇴출될 가능성이 높고 이럴 때 이제 K 배터리 주요 기업들이 네. 가장 크게 이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 삼성 SDI 미래는 밝은 것 같고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삼성 SDI가 또 이제 각형 배터리의 명가인데 468의 배터리를 통해서 성장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2027년 되면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도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기업이니까 삼성 SDI 장기적으로는 참 괜찮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떻게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조금 더 길게 끌고 가보자, 보유해보자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 이어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저는 DI요. DI요. 매수가가 14,400원에 20%. 14,400원에 20%요. 매수하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네, 좀 됐습니다. 근데 그게 20%였었는데 제가 10%를 매도했거든요. 그게 다시 추가 매수 좀 했으면 좋겠고요. 네. 목표가를 단기 네. 1차, 2차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강무 대표님 그 수의광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축하의 말씀까지 전해주셨는데 일단 궁금하신 부분들을 조금 확실하게 여쭤봐 주셨습니다. 단기 목표가 뭐 1차, 2차 나눠서 여쭤주셨는데 DI 조금 전략을 어떻게 세워드릴까요? 이강문 대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럴까요? 네. 제가 합니까? 네, 그럴까요? 그렇게 하세요. 네. 일단은 DI도 사실 이제 시장에 대한 진입을 좀 잘한 반도체 테스트 장비 회사인데요. 네. 최근에 주가가 그래도 조금 아쉽게 느껴지긴 해요. 반도체 종목들이 좀 일어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상대적으로 DI는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바닥권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보다 좀 더 레벨업된 위치에서 주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속도에 대한 차이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은 아쉬운 점은 우리가 이제 반도체 장비, 이제 검사 장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거는 차세대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는 시장들. 네. 특히나 HBM 쪽에서의 선단 물량 쪽에서 주목을 받게 되는데 DI는 제가 조금 더 알아봐야겠지만은 일찍 이제 시장에서 기본적인 검사 장비를 좀 하다 보니까 HBM 쪽 라인에 대해서 좀 사실 기대감이 크게 반영된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이제 고정적인 삼성 SDI, SK 하이닉스와의 고정적인 상대 공급사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실적에 대한 추이는 안정적일 것이다. 우리가 이제 흔히 장비를 한번 공급하고 나면은 기업에 대한 그 실적에 대한 퍼포먼스가 일시적일 거라고 보는데 보통 반도체 장비들에 대한 이 주기를 보시면은 3년에 한 번씩 교체 수요가 좀 나오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유지 보수에 대한 부분들이 좀 꾸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일시적인 매출에 대한 집중력은 있지만은 그 이후에도 매출액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떨어지지는 않더라. 이게 좀 최근에 시장의 좀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주가의 흐름 안에서 이제 대응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다른 반도체보다 2024년도 때 큰 움직임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과거로 돌아가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는 긴 호흡 안에서는 삼각 수렴하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 구간은 충분히 이제 저점을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추세적 네. 바닥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만약에 반도체가 없는 상황에서 반도체를 새롭게 준비한다라면은 사실 같은 파트긴 합니다만은 DI를 먼저 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DI 주목들도 우수한 기업이야라고 선택을 했지만은 저에게도 아니면 어떤 투자자분들에게도 최선호 종목은 아닐 것 같아서 이번에 좀 반등이 나오면은 종목에 대한 비중 관리나 아니면은 좀 더 선단 공정으로 좀 넘어갈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시면 어떨까?
그리고 이제 1차적인 가격의 반등 라인 때는요. 일단 17,000원 라인 때까지는 지켜보시되 이 라인 때까지 움직이면은 지금 삼각수렴에 대한 차트가 박스권 형태로 되는 과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라인 때에서는 이제는 조금 비중을 좀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DI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약간 제가 스토리를 약간 보강해 드리자면은 이제 내년에 이제 HBM4 시대가 도래되잖아요. 근데 HBM4 관련해서 이제 하이닉스가 이제 주도권을 갖고 있고 하이닉스가 또 이런저런 설비 투자를 진행할 때 동사가 좀 약간 수혜를 볼 수도 있는 그런 기업이고 만약에 동사가 HBM4 검사 장비 공급망에 정식으로 이제 침투하게 된다면은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공급망에 이제 편입이 안 되면은 주가가 애매하게 움직일 수 있는 뭐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17,000원 잡아주셨고요. 같은 반도체 안에서도 약간 후발주자인 느낌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혹시 그쯤에서는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 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또 추가적인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확인해 볼 텐데요. 역시나 상담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한미약품 한미약품이요. 30만 1,000원에 네, 30%고 네. 4월 18일에 매수했어요. 30만 1,000원에 30%고 4월 18일에 매수를 하셨고요. 네. 어떤 부분이 조금 제일 궁금하세요? 근데 이게 비만 치료제인데 네. 아니 여름 다 가가지고 여름이 다 가는데 네. 왜 이 종목은 오르지도 않고 이렇게 하락만 하는지 너무 답답해가지고 1차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 네네. 정말 언제쯤 오르는지 너무 궁금해요. 알겠습니다. 많이 답답하셨군요. 저희가 그러면 목표가 잡아드리고 전망 한번 짚어봐 드릴게요. 네. 네. 한미약품은 뭐 비만 치료제 그 개발 그 순항 중에 있고 지금 뭐 희귀질환 파이프라인도 상당히 막강한 기업인데 주가가 희한하게 못 갑니다. 강전 파트너님 왜 이렇게 안 갈까요? 내용은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지금 성장 스토리는 좋은데 네. 결과가 나와야죠. 그러니까 이제 임상 실험이 이제 본격적으로 삼상이 제가 알기로는 연말 내년 초에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가 최근 들어서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던 케이스이긴 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결과가 본격적으로 나오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기대치로서 한 번은 움직였고 지금은 이제 추가적인 부분이 현재 나온 게 없다 보니까 주가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 좀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진입하신 시점을 보니까 이 주가가 한번 이슈화가 되면서 가파르게 한번 움직일 때 이제 그때 매수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한미반도체가 지금 좀 답답한 구간입니다. 자체가. 지금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드리면 좀 쉽게 이해할 텐데, 지금 차트를 제가 좀 보여드리면 이게 주간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주간 차트를 보게 되면 이게 지금 몇 년째 지금 이 박스에서 움직이냐면은 엄청나게 한 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5년 동안 지금 한미반도체는 실적은 또 되는 기업이다 보니까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방 경직은 당연히 있고 상단 자리를 넘어가는 이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이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임상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와줘야 그때부터가 앞으로의 추가적인 멀티플을 다시금 확장시킬 수 있는 요건으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한미반도체가 참 위치 자체가 제가 이제 많이 갖고 있다면은 지금 현재 위치에서 팔기도 어중간하고 그렇다고 계속해서 들고 가기도 좀 답답한 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치가 현재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미반도체가 지금 8월 달인데 여기 라인대를 한번 넘어가는 시점이 지금 좀 빨리 잘 나온다면 한 9월 말 정도 사이에 한번 넘어가는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차트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지금 한 4월 달 사서 여태까지 기다려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8월 이제 둘째 주니까 한 넉넉 잡아서 한 2달 정도만 한 번 더 기다려 보시고 네. 2달 사이에 이 가격대를 돌파하는 시도가 한 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대가 이제 31만 원 조금 넘어가는 자리인데 이게 시청자분의 매수가 좀 윗자리인데 네. 이 라인대만 넘어가면 그러면 최소 한 번은 35만 원 자리대를 돌파 시도하는 자리 흐름이 한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라인대를 돌파한다 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5년 동안의 박스이기 때문에 위가 굉장히 크게 열립니다. 근데 그때는 확실하게 임상 결과라든지 모멘텀이 분명히 들어올 거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현재는 한 2달 정도는 더 기다려보고 그다음에 35만 원짜리 때 왔을 때는 30%로 하셨으니까 비중 좀 덜어내시고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라인대를 많이 넘어간다. 박스 상단을 넘어간다면은 그때는 좀 더
들고 가시는 쪽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한미약품에 대해서 좀 코멘트 해주셨는데 기술적인 그 코멘트는 뭐 충분히 들은 것 같은데 스토리는 제가 조금만 더 좀 보강을 좀 해드리자면 네. 이 기업이 랩스커버리라는 약효 지속형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지금 현재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일 작용제 비만 치료제로는 지금 현재 임상 3상 단계에 있고 차세대 비만 치료제는 임상 초기 단계지만 오히려 임상 3상 단계에 있는 비만 치료제보다 임상 초기 단계에 있는 차세대 비만 치료제 가치가 더 전두능할 수도 있다는 것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동사의 기술을 도입한 머크가 지금 대사 이상 지방 간염 치료제 대규모 임상 2비상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긍정적으로 도출되면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오를 수도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추가적인 뉴스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두 분의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2달 정도만 더 기다려보고 그때 이제 31만 원 선 넘어가는지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확인해 볼 텐데요. 다음 상담도 전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세요? 삼성전기. 삼성전기요. 네, 15만 원에 20%입니다. 15만 원에 20%요. 오, 이거 네. 매수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어요? 아우, 좀 됐습니다. 아, 시간이 좀 오래되셨어요. 됐는데, 조금 수익이 났는데 좀 더 그러게요. 갈까봐 안 팔았더니, 아. 얼마까지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얼마에 팔을까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매도 어쨌든 또 최대한 많이 또 보고 파셔야 되니까 저희가 그러면 어디서 매도하면 좋을지 한번 매도가 살펴봐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삼성전기는 이제 IT 대표 중에서 스토리가 가장 휘황찬란한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만 파트너님께서 네. 좋아하실 것 같긴 한데 좋아하죠. 예, 어. 장기적으로 봐야 되나요? 단기적으로 봐야 되나요? 단기도 좋고 예. 중장기도 괜찮아서. 근데 이제 시청자분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네. 최근이 접근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샀던 게 그렇죠. 이제 올라와서 다행인. 수익을. 그죠. 그러면은 저는 기다린 시간에 대한 보상 때문에 더 크고 갈 수도 있겠지만 이제라도 회복을 좀 했으니 저는 비중을 좀 관리했다가 네. 조금 더 좋은 가격대, 좋은 시점에 또 진입하면 어떨까? 저는 삼성전기가 사실은 오랜 기간 동안에 시장의 주목을 그렇게 받진 못했어요. 대표적인 IT 회사라서 시장에 대한 경기 기대감이나 성장주가 올라올 때 같이 거론은 되지만은 삼성전기만의 매력이 크게 부각되진 못했어요. 네. 우리가 항상 이제 MLCC 수요에 대한 기대감 몇 년째입니까? 굉장히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쳤어요. 물론 이제 지금도 중요한 MLCC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이제 다른 면모에서 삼성전기를 바라볼 때가 왔다. 이제 삼성전기 판이 왔다고 생각해요. 네. 좋아요. 근데 이제 투자라는 거는 오랫동안 기다려서 이제 좀 빛을 확 보기보다는요. 오랜만에 올라온 것에 대한 투자자님처럼 걱정되고 있는 다른 투자자들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일단은 계좌를 지키고 수익을 지키는 게 먼저다라고 생각이 돼서 우선은 이제 단기적인 움직임 안에서는 저는 17만 원 라인 때까지 봤으면 좋겠고 여기서 한 번쯤은 좀 수익이라든지 비중을 좀 줄여놨다가 주가가 삼성전기가 내내 달리는 그림은 안 나올 거거든요. 한 번쯤은 쉬어갔다가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한 번쯤은 17만 원대를 한번 찍고 다시 내려와서 올라갈 것인데 그때는 저는 더 적극적으로 사도 된다고 봅니다. 뭐 예상되는 가격의 위치는 지금 매수하셨던 가격대가 다시 올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한 번쯤 올라갔다가 내려온다라면은 수익을 한번 끊어냈다가 그쵸. 다시 산다라면은 뭔가 조금 효율적인 매매가 그쵸, 되지 그쵸. 않겠어요? 근데 이제 이 종목을 왜 오랫동안 보고 다시 봐야 되냐면은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테슬라 모터스에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했죠. 그러면 이제 삼성전기까지 삼성전자의 훈풍을 받고 테슬라 모터스에 대한 순환 출처, 그러니까 이 수직 계열화에 대한 모습이 좀 연출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삼성전기가 가지고 있는 사업부가 사실 삼성전기는 신기술에 대한 개발을 해오면서 또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진행이 되면은 하청 기업도로 그 기술을 좀 나눠주거든요. 근데 끝까지 쥐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두 가지 사업이 중요한데 한 가지는 BGA 기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미 센서입니다. 근데 자율주행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테슬라 모터스에 공급하는 AI4, 뭐 5, 6 이 모델들이 모두 다 자율주행 칩인데요. 이 안에서 투입하게 되면 이미 센서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부각될 거고 요건 파운드리 칩이기 때문에 기판에 대한 BGA 기판이 분명히 들어갈 거고 그래서 삼성전기는 굉장히 좋을 것이다. 특히나 MLCC 시대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가파받았지만 실제로 그것으로 주가의 흐름에서 덮은 적은 없거든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네. 근데 지금은 이제 MLCC를 잊어라. 이제는 잊어라. 대신에 차세대 MLCC가 될 수 있는 실리콘 커패시터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볼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실리콘 커패시터에 대한 투입이 이미 이제 양산 가능성이 아니라 갤럭시 시리즈 신규 편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전동한 부품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이제 게임이 아예 다른 시장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삼성전기는 저는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대신에 오래 기다렸잖아요. 네. 주가 차트 보시면은 가장 가까이 샀었을 때도 아마 지난해 가장 높은 고점에 사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1년 됐거든요. 이 정도면은 한 번쯤 좀 끊어냈다가 다시 보는 게 낫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과거 차트에서 매물대를 진입하는 위치는 한 번 정도는 바로 뚫기보다는 쉬었다가 다시 갈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17만 원 라인대에서는 단기 수익을 한번 챙겼다가 다시 매수하셨던 가격대로 내려오면은 그때는 또 모아 가시고 그리고 어느 일정한 시점에서는 끝까지 올라가는 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삼성전기 얘기가 좀 길어졌잖아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 기업은 스토리의 스펙트럼이 넓어서 이야기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I 서버향 뭐 MLCC 수요가 급증할 때 수혜를 본다. 뭐 전장향 뭐 전장용 MLCC 성과가 멋지게 나올 것이다. 뭐 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이제 개발해 갖고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 선정의 진정한 수혜주가 될 것이다. FC BGA 사업의 미래 가치가 전투망하다. 네. 너무 스토리가 풍성한 기업이고 또 언젠가 또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에 삼성전기 카메라 모듈이 탑재될 수도 있지 않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만큼 주가 상승 촉매제 스토리가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장기 투자하기에는 좀 적합한 기업이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좋습니다. 개개개개 좋은 일단 먹거리가 많네요. 그렇지만 또 매물 소액 과정이 필요할 테고 그때는 또 조정이 올 수 있으니까 일단 17만 원대에서 한 번 수익을 실현하시고 다시 떨어졌을 때 조금 재진입해서 길게 보자, 오래 보자 이렇게 스토리 알려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확인해 볼 텐데요. 나수닥님의 종목입니다. LIG 넥스원 들어왔고요. 매수가 63만 원입니다. 비중도 50%로 꽤 있으신데 자, 방산이 왜 안 들어오나 했습니다. 방산 좋다 했는데 왜 이렇게 떨어졌냐고 이렇게 채팅을 주셨어요. 오늘 LIG 넥스원이 좀 뜨거운 감자입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주가가 좀 변동성이 확대됐고 네. 메이저 수급이 좀 이탈하는 모습이 감지가 되고 있거든요. 자, 이 지금 LIG 넥스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강재현 파트너님? 그러니까 매수하신 가격대가 거의 최고가에 사셨고 비중도 지금 한 번에 너무 많이 담으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LG 넥스원 고평가 논란이 이게 오늘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2달 전에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때도 이제 고평가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어떤 거냐면 해외 방산업체하고 비교를 그 당시에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가가 앞으로의 성장 스토리라든지 기술력이라는 것들은 알겠는데 그래도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 이런 평가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LG 넥스원의 시가총액이 한 13조 정도, 14조 정도 됐었는데 근데 LG 넥스원의 올해 실적 전망하고 이것들을 다 보게 되면은 매출 자체가 한 4조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이 잘 나와가지고 4천억 가까이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주가 수익 비율이라든지 다른 걸로 비교를 한다면은 사실 비싸긴 굉장히 비싼 거죠. 네. 그래서 문제는 이게 시장에서 앞전에 한번 논란이 됐을 때는 사람들이 오히려 기회다라고 들어왔었는데 이번 어닝 시즌에서 사실 우리가 앞전에 6월 달에 이 방산만 빠졌던 게 아니라 방산조선 그리고 이제 그 외적으로 전력기기라든지 그다음 우리 고밸류 산업재 성장성이 좋다라고 한 쪽은 다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 중요한 게 멀티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실적을 보여주는 애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저께 LG 넥스원이 실적도 예상치를 하이한 거죠. 그러니까 앞전에 2달 전에는 고평가 논란 받고 그리고 실적은 예상치 하이했다가 돼버리니까 오늘 시장에서 직격적으로 또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근데 지금 저는 좀 이거는 단호하게 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이 종목을 고가에 사셔서 지금 비중도 많으셔가지고 손실 보고 계신다 하더라도 이거는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끊어낼 수 있는 자리대를 한 번을 이제 줄 것 같은데 한 55만 원 정도대 정도는 줄 것 같은데 그 자리대에서 가감하게 비중을 최대한 줄여내든지 아니면 끊어내신 쪽으로 저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적인 부분도 좀 보면서 설명 좀 해드리자면 지금 제가 좀 큰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월봉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산이 사실 굉장히 화두가 되고 주가가 올라갔던 이 부분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본격적으로 방산주들이 움직인 거는 2021년도부터 움직였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우리나라 K방산이 수출하면서 멀티플을 계속 받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LG 넥스원이 이거 LG 넥스뿐만 아니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가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 상승 연도로 따지면 5년째 상승했고 여기서 추가적인 멀티플을 더 받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까지 들어왔는데 문제는 이게 해외 글로벌 방산하고 비교가 됐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비싸다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주가가 위에서 떨어졌다가 되는 건데 여기서 반등 한번 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55만 원 전후단위 준다는 게 이 부분인 거고요. 여기서 조정이 한번 들어온다 했을 때 지지가 받을 수 있는 라인대가 1차적으로 지금 자질대가 좀 많이 밑으로 떨어집니다. 한 45만 원 좀 아래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도 밑에 자리가 워낙에 좀 크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감하게 이거는 좀 끌어내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넥슨 호재가 지금 주가에 충분히 반영됐기 때문에 좀 약간 좀 보수적인 어떤 대응을 좀 알려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스토리는 괜찮긴 한데 나중에 그런 어느 정도 가격대까지 빠지면 관심 가져야 될까요? 네, 관심 가지면 안 될까요? 이게 네. 이렇게 하면 차트적인 부분은 좀 바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요 근래 들어서 제가 관심을 가지는 종목들은 저점 대비 상승폭이 38.2% 정도 오면은 관심 가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렇다고 올해 최저점 말하는 게 아니라 4월달 저점 있죠. 네. 이 자리 때 대비해가지고 우리 기술적으로 얘기할 때 38.2% 정도 라인 때 오게 되면은 관심 갖자라는 관점인데 그 자리 때가 지금 1차적으로가 44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1차적으로 밑으로 빠질 자리가 45만 원 전후까지는 더 열려 있다라고 얘기했던 게 최소 여기 자리대가 와야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되는데 문제는 앞전에 시장에서 한번 고가 논란 만들고 떨어졌다가 반등하면서 올라왔던 자리대가 바로 이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먹을 폭마다 별로 또 없습니다. 여기가 저항으로 인식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는 38.2% 자리대에서 반등은 나오겠지만 윗자리가 크지 않다 되면은 실제로는 더 밑에 자리가 떨어지면은 살만한 자리가 들어오지 지금 자리대에서는 그렇게 먹을 메리트가 없는 종목이라서 과감하게 결정 좀 하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에너지 넥슨이 또 MSCI 한국 지수에 또 신규로 편입돼서 뭐 그런 어떤 기대감 등으로 이제 올랐다가 막상 또 이제 재료가 공개가 되니까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고 또 러시아 그리고 미국 정상회담 앞두고 있어서 약간 방산주가 투심이 위축되고 있지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좀 부정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궁2가 많이 또 추가적인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또 LSM에 관심이 있는 중동 줄국이 있으니까 LSM 공급 계약 체결 뉴스가 언젠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다면 그때 또 드라마틱하게 투심이 개선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스토리 참고해 주시고요. 아쉽지만은 조금 그래도 반등이 살짝이라도 나왔을 때 과감하게 정리하자, 끊어내야 한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인데요. 모리님의 종목입니다. 달바글로벌 들어왔고요. 매수하신 가격 22만 원입니다. 넥스트레이드에서 왜 떨어지나요? 하는데 지금 제가 살짝 보니까 14% 넘게 조금 하락이 세게 나왔어요. 지금 20만 4,500원으로 넥스트레이드에서는 끝이 났는데 요거를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일 또 막 떨어져서 빠져서 시작하면. 제가 이제 요 며칠 전에 달바글로벌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단기는 좋으나 걱정이 하나가 있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APR부터 해서 이제 실적 호조에 대한 수출 화장품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었던 APR이라든지 다른 기업들보다 신생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매출에 대한 추이가 급격하게 늘어나긴 하지만 전체적인 규모는 다른 화장품보다는 좀 작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폭발적인 실적 성장이 지난해 같은 경우는 4배, 올해는 또 그 이상의 실적을 내면서 과거의 성장 속도가 이만했으면은 지금의 성장 속도는 이 정도인 거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에 대한 부분들을 점수를 많이 줄 거냐, 해외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넓혀가는 것을 점수 줄 거냐. 그런데 이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다른 종목을 먼저 보고 나서 또 후행으로 나오는 거다 보니까 조금은 걱정되는 거예요. 세로 뉴스가. 좋은데 실적 잘 나올 거 예상되는데 뉴스에 매물이 나올까 봐. 근데 이제 저는 일단 장중에 변동성이 이미 한번 나왔고 장중에 실적 발표가 나오진 않았어요. 장중에 나왔으면 한 대 맞았을 것 같아요. 근데 장 끝나고 나오고 난 다음에 넥스트 그러니까 대체거래소에서 변동이 나왔는데 일단 한 번쯤은 재반등에 대한 부분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처럼 장중에도 흔들림은 보였고 또 대체거래소의 시장 분위기가 좀 있다라면은 월요일 날 출발이 좀 자신감은 없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주가에 대한 위치 자체가요. 이 상승에 대한 봉에 대한 전고점에 대한 쌍봉 위치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서는 무조건 매물이 떨어집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장중에 흔들리는 모습을 형태를 봤을 때는 뉴스에 대한 차익성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달발 글로벌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시장 기대감은 크지만 상장 초기에 여러 가지 뉴스에 대한 멀티플 뉴스를 한 번에 담았던 것을 본다면은 지금은 시장에 적응하는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시간을 조금 더 뒤로 보면은 소비 시즌이 될 수 있는 11월, 12월 달에 아마존에 다시 한번 이 온라인에 입점해서 큰 뭔가 인기몰이를 한다면 네. 다시 볼 텐데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아마존에 입점했던 거는 좀 이벤트성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세론 뉴스는 좀 의식하면서 주가가 조금이라도 반등한다면 좀 내려오는 전략. 네. 먼저 내려왔다가 어느 정도 좀 시장에 대한 이슈가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보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실적에 네.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은 그 높아진 눈높이 이상의 실적이 맞아요. 공개될 때는 이제 주가가 좀 오를 수도 있습니다. 네. 실적 공개하고도 예를 들어서 뭐 APR이 그랬고 파마 리서치가 그랬는데, 근데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눈높이는 엄청 높은데 그 눈높이를 충족을 못 시킨 거예요. 그쵸. 절대적으로 실적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성장은 하는데 증권사 컨센서스에 미달하는 실적이 공개됐기 때문에 지금 넥스트레이드 애프터 마켓에서 급락을 했는데, 어쨌든 뭐 월요일 오전 시가 뭐 급락은 불가피해 보이는데 네. 뭐 시가에 매도하는 게 맞는 건지 좀 지켜보다가 차분하게 매도 타이밍을 저울질하는 게 맞는 건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저울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울질이요. 아마도 이제 월요일 날 출발에 넥스트 거래소가 이제 그 대체 거래소 같은 네네. 경우는 네. 아마도 이제 어느 정도 좀 변동이 좀 나오고 난 다음에 정규장까지 꼭 그 모습이 따라간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최근 일주일 동안에 대체 거래소 시장부터 해서 반도체 종목도 엄청 떴었는데 정작 정규장에서는 내리면서 왔거든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종목들은 시장에서 좀 부진한 모습으로 대체 거래소 분위기겠지만은 정규장에서 다시 살아 돌아오는 종목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일단 시장 자체가 애프터마켓, 프리마켓에 대한 성격이 아직은 우리 시장의 100%가 아니기 네. 때문에 저는 일단 월요일에 대체 거래소 시장 분위기를 좀 먼저 좀 체크하고 매도는 대체 거래소 시장이 아니라 정규장에서 팔았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포인트 본다라면은 반등에 대한 여지가, 일단 제가 차트로 한번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정규장 차트인데요. 오전장에 오늘 분명히 실적 발표 나오는 거는 이미 예고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흔들림 있다가 장중에 반등이 남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어제 종가 부분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고 시장을 마쳤는데, 결국에는 시장의 움직임들은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대체 거래소 시장에서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마감 때까지는 어느 정도 좀 횡보로 유지했으니까 일봉 차트에서 봤을 때 대체 거래소 시장의 아래 꼬리 위치 반발 매수세가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월요일 날 대체 거래소 시장 분위기에서는 22만 원대에 대한 주가 트라이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정규장에서 조금만 더 기대한다면은 22만 원대, 23만 원 이 사이에서는 매도를 한번 네.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게 추가 질문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규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K방산 종목군들이 변동성이 확대됐잖아요. 그래서 K방산 주요 기업들에 대한 솔루션을 저희가 제시할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또 넥스트레이드 애프터마켓에서는 지금 그쵸. 달바 글로벌이 뜨거운 감자예요. 실적 때문에 주가 많이 빠져갖고, 그래서 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은 저희가 비중 있게 다루는 게 네. 우리가 해야 될 책무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이제 내일이라고 했지만 뭐 월요일장의 대응 전략이 또 궁금했는데, 일단은 조금 분위기를 보고 대응을 하자. 일단은 어쨌든 요 뉴스가 지나가고 나서 다시 봐도 늦지 않을 것 같으니까 분위기 보시고 장에서 조금 대응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달바 글로벌 확인해 봤고요.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종목이네요. KTNG 들어왔고요. 매수가 13만 200원입니다. 회사에 간접 투자는 해봤지만 매수는 처음입니다. 간접 투자면 이제 흡연을 하신다는 얘기겠죠? 매수는 처음 하셨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조금 벌써 수익을 바로 보신 상태예요. KTNG에 대한 전략은 또 어떻게 주실까요, 강재훈 파트너님? 네, 뭐 KTNG가 오늘 역사적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KTNG가 우리가 이게 2016년도의 고가를 이제 오늘 넘어간 그런 케이스인데, 우선은 담배 사업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간접 투자를 하셨다 하셨는데
국내에서는 매출은 좀 오히려 후퇴를 하고 있고요. 이제 해외에서의 관련 담배 쪽이 잘 팔리고 있는 케이스고, 국내 이제 전자담배라고 하죠. 이쪽 같은 경우는 조금 매출 좀 둔화가 되긴 했습니다. 근데 담배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건강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또 같이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가 이제 매출의 호조, 특히나 해외에서가 인기가 좀 좋습니다. 이것도 약간 K담배 약간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가 국내 담배가 잘 팔리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적만 갖고 사실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회사가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발표를 했고 자사주 매입소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실적 발표하면서 또 자사주 매입 소각을 원래 하기로 했던 계획에서 추가적으로 또 발표를 한 부분이 주가의 강세로 연결된 케이스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앞으로 5천 시대를 이야기한다 이런 거 할 때 실질적으로 주주들한테 얼만큼의 혜택을 본격적으로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의 종목들이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KTNG가 굉장히 그런 모범 답안을 잘 보여주는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좋은데, 다만 이제 저도 이 종목을 좀 보면서 그 생각을 한 게, 그러면 어디까지가 적정 주가일까? 네. 사실 이런 부분이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왜냐면 신고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고가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 위가 아예 없으니까 주가가 위로 더 열려 있는 것도 사실인 거죠. 그래서 기존은 우선 차트적인 부분이라든지 밸류적인 부분을 딱 생각을 해보니까 실제로 16만 원대가 조금 넘어가면은 이제 시장이 현재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를 기준할 때 주가 수익 비율이 한 12% 정도 되는데, 근데 이 KTNG가 내년 기준으로 할 때 대략 한 16만 원 좀 넘어가면은 한 24%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면은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확실하게 좀 프리미엄 받은 게 아닌가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추세적인 부분에서가 앞전에 이 추세 라인 때 상단자일 때 한 번 더 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이달까지 본다면은 대략 16만 한 3, 4천 원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비중이 얼마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가져가서 괜찮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한 16만 한 2, 3천 원 정도였다 해서는 비중을 조금 덜어내면서 위로 갈 때보다 조금씩 계속 차익 실현하면서 가면 네.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KTNG가 주가가 언제 이렇게 올랐죠? 야, 그래서 이제 뭐 추가 상승 시 뭐 비중 줄이자 이런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것 같은데, 이 기업이 참 재밌는 게 일단 연초 사업은 뭐 독점이고 뭐 전자담배 글로벌 시장 성장 수혜주 맞는 것 같고, 근데 신기한 게 종근당이 아니죠? 그 뭐죠? 홍삼 브랜드. 정관장. 정관장. 예, 정관장 브랜드를 통해서 또 홍삼 사업까지 하는 건강기능식품 사업도 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재밌는 기업인 것 같은데,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대접받는다는 게 참 네. 신기한 일이지만, 어쨌든 주주환원 정책을 참 잘 펼치는 기업들은 이렇게 시총이 레벨업될 수 있다는 사례가 계속 이제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2의 KTNG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뭐 실적도 좋고 주주환원 정책도 잘 확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역사적 신고가기 때문에 위가 없죠. 그래서 16만 3천 원 부근에서는 조금씩 분할 매도하는 전략 세워주셨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확인해 볼 텐데요. 다음 상담은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세요? S-오일. S-오일이요? 네, 궁금해서요. 네,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14만 원요. 14만 원이요? 네. 오, 매수하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거의 한 9년, 10년 된 것 같아요. 9년이요? 그 중간에 한 10만 원 조금 올라왔는데 그렇죠. 네. 그게 더 간다고 계속 생각을 해서 못 팔았어요. 지금은 조금 많이 차이가 나가지고 어떻게 대응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비중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세요? 비중은 50%요. 50%.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뭐 추가적으로 매수해서 뭐 물타기 하거나 그런 의견이 나온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여력이나 의견은 있으세요? 네, 그렇긴 한데 뭐 네. 10만 원 근처라도 올라오면 매도할 의향은 있거든요. 부분 안 10만 와도. 원. 그래서 이강무 대표님한테 좀 묻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네. 자세하게 10만 원이라도 갈 수 있을지 한번 질문 네. 드려볼게요. 자, 14만 원에 매도하셨고 오늘 종가가 6만 원 됩니다. 요거 10만 원이라도 갈 수 있을까요? 제 힘을 불러줘서 너무 반갑지만 네. 이 종목을 상담하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렵네요, 네. 솔직히. 만약에 이제 정유주에 대한 선택에 대해서는 정제 마진에 대한 이야기 꺼내면은 가장 먼저 꺼내보는 게 이 종목이긴 한데 10만 원대에서의 가격 대응이 사실 많이 부담이 되고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배당이라도 많이 나온다라면은 그래도 배당 수익이 좀 챙겨졌으니까
좀 정리해보자라고 하고 싶은데 네. 지금은 정리하기 너무 힘든 것 같고 또 10만 원대에서 팔 의향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 10만 원도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기다린다라는 거는 사실 저는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최대한 조금씩이라도 물량을 줄이면서 조금 더 잘 되고 있는 종목들로 옮겨 타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주가는 바닥은 저는 의심을 합니다. 바닥이에요. 여기서 더 떨어질 곳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다려서 움직임이 나온다라면은 일단은 차트적인 위치에서는 7만 원대 여기에서는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우리가 이제 손절을 과연 몇 %에서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 10% 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20% 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30%까지 할 수 있어요. 네. 왜냐면은 마이너스 30% 손절하고 나서 그 자금 그대로 다른 종목에서 마이너스 30%를 플러스 30% 네. 종목을 찾아내시면 돼요. 근데 마이너스 40%에서 마이너스 50% 가면은 그 다음에 수익을 찾기 위해서는 100% 수익을 내야 돼요. 너무 부담이 돼요. 네. 어떤 한 종목에 대해서 100% 수익 내는 종목을 선별하는 것도 어렵고 100% 수익까지 올라가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다시 시도해 볼 수 있는 퍼센테이지라고 생각하고 사실 S51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쁘게 이해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나쁘게 이야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대신에 오랫동안 끌려다녔던 것이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최대한 다시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 마이너스 30% 근접 오면은 정리 시도하자. 비중을 좀 줄여놓고 그 자금 그대로 해서 플러스 30% 종목은 찾아내는 건 해볼 수 있거든요. 네, 네. 근데 100% 수익 나는 종목을 지금 찾으러 가면은 마음 부담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먼저 좀 이 투자에 대한 관점을 준비하시고 종목 대응하시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제가 내린 생각은 7만 원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조금은 이제 마이너스 30%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네. 위치가 되기 때문에 7만 원 넘어가는 자리에서부터는 정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S51 같은 정의주들은 참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정제 마진이 계속 좋아지면 좋죠. 근데 정제 마진이 춤을 춥니다. 업사이클도 있고 다운사이클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정제 마진이 좀 바닥권에 있을 때 사고 정제 마진이 좀 좋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올 때 파는 전략이 맞고. 근데 지금 이제 정제 마진이 이제 하반기 때 상반기보다 좋아지는 얘기가 있으니까 네. 뭐 7만 원대까지는 뭐 진입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또 정제 마진 또 꺾이면 또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이 정제 마진 추이를 보면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저울질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유 일단 너무 오래 기다리셨고 또 손실폭도 너무 크시기 때문에 거기까지 회복되는데 어쨌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만큼 손실이 조금 있으시겠지만 7만 원대에 왔을 때부터는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해보자 이렇게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고요. 두 분이 가져오신 진주 같은 종목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유망주 주제는요. 숨겨진 저평가 종목이었습니다. 강재현 파트너는 GS 가져오셨고요. 이광무 파트너는 CJ를 가져오셨습니다. 두 분 다 지주회사를 갖고 오셨어요. 그러네요. 자, 먼저 CJ부터 들어볼까요? 접니다. 네. CJ, CJ. 일단 최근에 이제 오늘 달발 글로벌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어떻게 보면 K 뷰티의 시장, 화장품 시장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관세에 대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에 대한 사재기도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긴 하는데 네. 우리가 요 시기가 조금 지나가면은 연말이 곧 다가올 거고요. 그 사이에 미중 간의 그러니까 정상회담이 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맞물려서 한중 정상회담도 만들어질까 보는데 그러면은 화장품에 대한 입김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더 살아있다고 봐요. 네. 근데 제가 선택한 종목은 디지털 종목입니다. CJ라는 그룹을 본다라면은 걱정이 되는 거는 엔터 사업 계속해서 까먹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가지고 있는 자회사 중에서 올리브영이 있어요. 네. 올리브영 아시죠? 알죠. 지금 외국인들의 사이에서는 정말 핫한 그렇죠. 핫플레이스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올리브영은 모든 것을 판매할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플랫폼의 역할을 해서 실적에 대한 추이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런 점들이 부각이 되면서 CJ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엔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걱정이잖아요. 지금 같은 상법 개정 이후에 지주사 종목들을 보는 이유는요. 기업에 대한 쇄신이 있으면은 기업에 대한 변화로 인해서 관심을 가져갑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롯데이고요. 그리고 CJ예요. 이런 회사들은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은 저는 좋다라고 봐요. 그리고 CJ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 계열사들이 진짜 많아요.
정리가 필요합니다. 네. 그런 정리 과정이 모멘텀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CJ는 우리가 최근에 주목받지 못했지만 지주사로서 네. 또 지금 같은 화장품 종목이 주목받는 시점에서 관심 있게 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지주사 중에서 CJ를 선정하셨다는 게 저도 좀 나름대로 좀 설득력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제 지주회사는 비상장 기업의 가치가 전두후명해야 되는데 올리브영의 가치는 계속 디벨롭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레벨업되고 있고 또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들 무비자로 이제 입국을 이제 본격적으로 할 텐데 9월부터 그러면 이제 당연히 올리브영 가서 다양한 화장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올리브영을 품고 있는 CJ 왜 갖고 왔는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재현 파트너가 가져오신 GS, 요거는 또 어떤 이유가 있을지 들어볼까요? GS 같은 경우도 지주회사로서 자회사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좀 전에 아까 뭐 우리 S-오일 정유 얘기가 나왔었는데 GS 가장 대표적인 자회사다라고 하면 GS 칼텍스가 우선적으로 손꼽히긴 합니다. 근데 뭐 GS 칼텍스의 현재 비상장 가치를 절반으로 쪼갠다 하더라도 현재 GS 시가총액보다도 더 비싸다 이렇게 될 정도로 GS의 현재 가치는 굉장히 저평가해야 되는데 근데 이 GS 칼텍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GS EPS라는 기업이 있고 GLI라는 기업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에너지 기업입니다. 그래서 신재생을 비롯해서 에너지 관련된 기업이 있고 그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GS 리테일이 호실적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좀 가파르게 올라오게 됐었는데 이제 그쪽 관련된 유통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GS는 자회사들 가치가 시장에서 알려진 거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가치 있는 기업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GS의 이제 자회사 중에서 ENR하고 EPS 저는 이 두 개를 많이 주목을 하는데 ENR하고 EPS가 실제로 지금 이제 경부 쪽, 그러니까 이제 동해 쪽을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그리고 열병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현 정부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이제 서해안 벨트라고 해서 에너지 고속도를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쪽에도 관련돼서 이 GS의 자회사들이 실질적으로 실적이라든지 매출이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GS 같은 경우는 실제 뭐 정유 사업 쪽에서가 2분기까지는 별로 안 좋다 공통된 사항이지만 이런 자회사들의 실적만 가지고도 한 5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올 거로 전망이 되고 있고 그럼 현재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5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5조도 안 되는 회사, 5조의 평가도 못 받고 있는 회사인데 한 분기 자회사들 중심으로 한 실적이 5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오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배당 수익률도 결국 또 한 6에서 7% 정도 되기 때문에 이 회사는 제가 이제 앞전에도 한번 언급을 해드리기도 했었지만 GS라는 기업은 굉장히 기대치를 많이 가져가도 충분한 기업이고 업사이드가 정말 높은 기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이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해드리자면 월봉 차트입니다. 큰 그림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GS가 예전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즘 핵심 자회사, 에너지 자회사가 없었을 때가 GS가 한번 주가가 8, 9만 원 정도 가는 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주가가 5만 원도 안 되는 자리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월봉상에서는 굉장히 큰 그림인데 이 추세를 이번에 한번 돌파 시도가 나왔었습니다. 나왔다가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 나오면서 돌파 시도했던 부분이 살짝 내려왔는데 중요했던 자리대가 사실 이 자리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장기한 5년, 6년 동안의 박스가 상당한 자리 돌파하고 지지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본 마디폭이 열린다 되면은 여기서만 열린 폭이 한 4, 50% 열리고요. 그리고 정말 제대로 된 평가를 받는다면 이 회사 주가는 10만 원에서 15만 원 가 있어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유망주 저평가 종목이라서 GS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두 분 다 확실한 숨겨진 저평가 종목으로 준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